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안보 상황 얘기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간신간별사, 다양한 별명을 갖고 계신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얘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전역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지만 대구지검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정식 피의자가 됐어요. 네. 예, 이래서 지금 저기 원래 피의자로 이첩을 막으려다 작년에 그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예. 결국 이첩이 된 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검찰이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서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별로 그 뉴스를 주목을 안 하셔. 이건 사필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실은 사필 규정입니다. 네. 예,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번에 전역은 이제 희망 전역이 아니고 일반 전역이거든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상관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희망 전역은 형사 피의자는 허락을 안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본인이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불허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해병대 장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후배가 사령관이 됐어요. 예. 이러면 이제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전역이 되는 거고. 군은 계속 그런가 보죠. 예. 후배가 올라오면은 그냥 다 옷 벗는 뭐 그런. 그렇죠. 원래는 검찰도 그랬는데 그게 깨졌죠. 그렇죠. 윤석열 검사 때 깨진 겁니다. 그게. 군은 안 그렇고 계속 지금. 군은 그렇게 돼야 되죠. 이건 상명하복 위계 조직이니까. 그랬는데 그 임성근 단장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그동안에 꾹 눌러 버티고 있는 바람에 후배의 인사 적체가 대령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군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게 올라가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 올라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문제만 그냥 그렇죠. 그냥 눌러 앉아 뭉개고 바위처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지금 사관학교 동기 기수가 육군에서는 지금 사성장군 3년 차입니다. 근데 여긴 투수다가 저 기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됐고 원래 대통령이 그 작년 7월에 그 최상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차기 사령관감으로 낙점을 찍고 그렇죠. 케어하던 네.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피의자로 불운의 전역을 하게 됐다. 일반 전역이라는 거는 그 뭐 희망한 것도 아니고 예. 당연히 지금 직업군이니까 뭐 기간이 끝난 네. 것도 아니고 단 이제 밑에서 후배가 그렇죠. 인사에서 자기를 앞지르게 되면서 옷을 그러면 벗게 보직이 되는. 없어지거든요. 아. 요즘 군인들은 보직이 없으면 자동 전역입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장군 경우에 그래요. 냉정하네요. 임원들 옷 벗는 것도 뭐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지검에 피의자로 어떻게 될지 요즘 공수처가 식물 기관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공수처가 대구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멈췄어요. 네. 얼마 전부터 대통령이 인사재갈 안 해주니까 완전히 올스톱돼 있는데 그 사이에 대구지검이 이 사건을 이제 정식으로 재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지금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압수수색한 이유가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구하려는 거였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포렌식 자료는 공수처가 갖고 공수처에 있으니까 예. 그거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뭐 수사 협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압수수색 해버렸어요 그냥. 지금 그래가지고 둘이 또 이제 아주 뭐 이게 끝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계환 사령관도 전역을 하나요? 김계환 사령관도 이제 사령관 임기가 다 돼가지고 네. 여기도 자동 전역. 사령관은 임기가 있군요. 예, 그런데 다른 군대는 다 교체가 됐는데 임기를 안 마친 상태에서 해병대는 김계환 사령관을 잡아두고 있었죠.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2년 다 마치고 조금 몇 개월 더 됐어요. 그런데 저기 아무래도 입을 틀어막으려고 전역 지원서를 몇 번 냈는데 안 받아줬죠. 그리고 잡아둔 겁니다. 잡아놓으면 말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지휘권 안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전역하면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나요? 약간의 이제 그런 여지가 지금 생긴 거고 이제는 지휘 체계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군
내부 사정에 빠삭하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또 예. 기가 막힌 특종들을 내실 뭐 시기가 옛날에 다가오나요? 그런 짓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나이 먹고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럴 때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같은 네네. 이런 사람 하나 투입하면 이명수 끝내주는데 이명수 기자 예, 그런 기자가 아주 좋은데 상대 취재원이 모두 넘어오게 만드는 그렇죠. 자기 편으로 예. 인식하게 만드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성근 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의 전역은 뭐 사실 모두 확정됐다. 전역하면은 예, 뭐 보통 전역은 축하를 합니다만 이 전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명예스럽지 않은 저녁입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말씀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조은 의원을 주목한다는 네.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다 했던 얘기고, 지금 사건의 이제 흐름을 제가 일기예보하듯이 조금 전망해드리면, 이번 주에 조은희 의원은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녹취록 공개. 이번 주 금요일인데. 또 이번 주 그런가 뭐 그러네요. 하여간 다음 주쯤까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많이 나갈 겁니다. 진도가. 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공개가 될 건데 카톡 메시지가 명태균 씨. 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그 창원지검에서 네. 명태균 씨 컴퓨터 데스크탑 네네. 그 포렌식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드디어 스모킹 건이 나온 건데 그러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올해 1월부터 검찰이 수사 착수가 됐다 이런 첫 보도가 나간 뒤에 네네. 모든 그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다 삭제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가 3년 동안 쓰던 데스크탑을 그걸 데이터를 삭제하고 강혜경 씨한테 넘겨줬습니다. 조금 처분하라는 얘기가 녹취로 나오기도 했죠. 예, 그랬는데 강혜경 씨가 보니까 깡통 컴퓨터인 줄 네. 알고 버리기는 아깝고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아, 알뜰하시군요. 이제 이 다 자기가 이제 뒷정리를 다 한 거죠. 네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강혜경 씨한테 그 컴퓨터를 압수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빈 건 줄 알았는데 전부 살아나 데이터가.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는 황금폰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갖고 협상용으로 써먹고 그렇죠. 있잖아요. 여차하면 뭐 공개할 것처럼. 근데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은 한 6개월 정도 쓴 거고 과거의 기록은 제3의 핸드폰에다가 저장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이 컴퓨터 포렌식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컴퓨터는 여기에 3년치 기록이 있는 3년치 기록이. 야, 그러니까 이건 명태균 씨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협상 카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다량의 카톡 메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이게 검찰에서 다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게 나오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단톡방 같은 게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 여기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무수히 많이 접속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단톡방에. 네. 그래가지고 이 오세훈 만들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여론 조작을 뭐 해서 예. 또 어떻게 뭐 후보 단일화 할 때 룰을 어떻게 해서 네네. 뭐 명태균 씨가 책사 노릇을 하고 도와줬는가 보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를 김한정이라는 네네. 그 후원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좀 받았는데 액수가 작아서 의가 상했는가 보다. 요 정도 알고 그쵸, 계시는 그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선거의 모든 과정에 다 개입돼 있고 후보를 만들고 또 나중에 본선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밀착해 가지고 이 선거에 관여한 흔적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의 해명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경선 때 한두 번 적절하게 봐고 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했다. 그런데 뭐 김한정 씨가 사고 친 모양이다. 난 모른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야. 그런 어떤 자료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무더기로 나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위기에는 처해 있는 것 같고 그 위기가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뭐 여론조사 뭐 이런 수준으로 하는데 네, 이 네. 명태균 게이트가 사람들한테 주는 묘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 50에서 100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파일이 양파 껍질처럼 하나 둘 까지면서 200, 300으로 불어나는 거야. 네네. 애시당초 이렇게 가졌던 의혹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항상 명태균 게이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유사 사건을 찾아봤어요. 사실 뭐 최순실 게이트도 게임이 안 돼. 그거는 뭐 최순실 씨가 조금 뭐 연설문 개입하고 뭐 어디 미르케이 재단 만들고 승마협회 뭐 이런 게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는 달라요. 계속 까면 깔수록 관련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인데 네. 이런 류의 한국 사회 게이트가 있었는가 싶으면은 1981년에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고 있어. 그게 전두환 정권 초기에 정권을 흔들어 놓은 그렇죠. 사건인데 예, 예. 그 엄혹한 독재 정권 때도 그 게이트로 휘청거렸으니 막 저기 저 은폐 조작이 예사로 되던 네. 그 시절에도 네. 이철이 그 정도. 장영자가 무슨 뭐 저기 뭐냐 금융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 관련자가 정관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그랬죠. 네. 이 사건에 비견될 만하다. 명태균 게이트는. 21세기판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전개 양상, 그 시퀀스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 네.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 예. 그게 비견된다 이거예요. 아, 이거 복습을 좀 해야겠네요. 이철이 장영자 사건을. 그거 한번 다시 들어.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정관계가 끝도 없이 나와. 끝도 없이. 그리고 사실은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감당 못할 스케일로 사건이 전개돼. 그게 이제 이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나와요. 그리고 조은희 의원의 경우에도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저기 계속 그 녹취 파일이 조은희 의원 쪽이 더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둘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그 서초갑 경선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을 정황에 대한 이 녹취 한번 네. 좀 들어보고 얘기 좀 그러시죠. 더 나누도록 예. 하시죠.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래가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 그래가 1차 왜 결선 투표 왜 그러냐면 안 줄락 한 거야. 끝까지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조은이가 그랬지. 서초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 뭐냐면 저 조은이를 1차에서 과반을 넘는 승리를 안겨주세요. 서초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자 다 보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조은이가 1등이네. 근데 저기 과반도 1차에 그냥 5명이 과반을 넘는다네. 그래서 내가 지한테 했지. 과반 넘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지가 이기려고. 5명 중에 지금 다 빡빡하잖아. 국회의원 데리고. 그런데 과반을 넘었잖아. 지가 3시간 전에 개표 43시간 전화 와서 1등인 것 같은데 기자가 1등인 것 같은데 가만히 안 될 것 같아. 진짜 잘 막 하면서 개표하자마자 울면서 전화 왔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김영선이. 그리고 전화가 조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명박사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가 조은이가 딱 두 마디도 안 한다.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 왔대요. 그럼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억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그래서 조은이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은혜를 입었다라면서 그에 대한 대가 보답으로 시의원 한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있는데 한 자리 공천권을 명태균 씨한테 주겠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 활동하신 분이 공천 신청을 합니다. 서울시의원 네, 이 네. 지역에 서초에. 그런데 공천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얘기 듣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사건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자면은 첫째는 그때 그 서초갑의 당협위원장은 전희경 의원입니다. 네. 이 경선이 있기 한 달 전에
임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윤희숙 의원이 아니, 있었는데 사퇴해서. 사퇴를 하면서 무슨 네. 저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를 하고 음. 전희경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왔는데 이건 거의 유력한 후보죠. 조은희 의원은 당시에 서초구청장이고 구청장이고. 서초구청장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을 때 서초구만 네, 지켰죠. 지켰죠. 예. 지키면서 당시 야당의 유일한 서울구청장이었던 조은희 의원이 조은희 당시 구청장이 도전을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도전자가 보니까 전희경 전 의원 외에도 이혜훈 의원도 네. 있고 또 정미경 의원도 네. 도전. 그러니까 다선들이 막 뛰어든 의리의리한 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은희 그 당시 구청장은 이렇게 현직에서 그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경우에 웬만한 당들은 다 만류하거나 주저앉힙니다. 그 자리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놓는 아니 건데. 공직자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뭐 공직을 박차고 나와? 네. 이래가지고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게 20%를 5%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 그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은 그 당 지도부에게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가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일단 조은희한테 유리한 그 판을 짜준 건데 첫 번째가 룰을 바꾼 거거든요. 룰이 원래는 20%이 깎여야 되는 건데 5%만 깎는 5%만. 걸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는 그걸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했다는 있고.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당시 공관이 당 지도부 다 문제됩니다. 전부 다 문제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5% 페널티를 준다. 뭐 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차에서 과반수를 못 얻으면은 2차 결선 투표로 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1차에서 끝내려면 5% 페널티 받은 거 플러스 50% 하니까 무조건 56%를 득표해야. 그렇죠. 그러면은 51%로 과반수가 되는 것 네. 같아요. 5% 빼더라도. 근데 진짜 56%가 됐죠. 나와서. 진짜 56%가. 네. 딱. 유력 후보도 아니고 그런데 나 다른 진짜 사람 56%야. 빵빵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이혜훈, 전희경, 정미경을 제끼고 아무리 현직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네. 아무리 자기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관권 선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56%를 얻습니까? 그랬는데 56%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56%가 딱 나온 거야. 그렇죠. 심지어 조은이 본인도 안 믿었어. 아까 녹취록에 나오지만 1등은 되더라도 과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런데 되거든. 그러니까 56% 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동원 가능한 수단이 뭔가를 봐야 되겠는데 그 경선이니까 당원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당원들 투표를 네. 하는데 이 당원 명부가 그때 명태균 손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론 조작할 때 어떤 수법을 봤습니까? 먼저 당원들의 성향을 파악하죠. 성향 파악을 다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한테는 여론 조사를 위장한 전화를 몇 번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원 투표를 나는 했다고 오해하게 하고 진짜 전화가 갔을 때는 난 했다고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다 안 듣고.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명태균 씨 사건이 지금 막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알게 된 것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56%를 딱딱 갖다가 그냥 제대로 때려버리죠. 네. 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조은희 의원은 명태균 씨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게 됩니다. 네. 룰을 바꿔 당원 여론을 만들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제가 가진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2개 중에 1개 가져가세요. 이 발언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어떤 아무리 사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공과 사회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대목이에요. 완전히 이제 보훈 공천을 하는. 그런데 이 경선 룰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한 거지. 주려고 했던 그 사람한테 안 간 거예요. 그건 경선 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구에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의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기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은 그거는 했지만 왜 그렇게 총명하게 기획을 못했을까요? 이거는 무슨 국회의원 같이 큰 선거가 아니고 작은 동네 선거다 보니까 서초구의 절반이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 동단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거는 조금 명태균 씨는 그 봉황 아닙니까? 이 저기 저 큰 새 아니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참새가 계속 노는데 커지고 어떻게 있었는데.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저 전설에 나오는 봉과 같은 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명태균이라도 어디 뭐 서초동 무슨 뭐 반포동 이런 데 가서 뭘 주민들 선거운동 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후에 그 저기 김영선 의원, 조은희 의원 등을 이렇게 하나씩 거느리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조은희 의원은 김영선 의원과 함께 명태균에 묶여 들어가는 이런 이제 친명 그룹이 생겨난 거지. 친명계가. 새로운 명. 또 다른 명. 예. 그래서 이거 여기도 이제 친명계가 생겨난 민주당 거야. 친명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국힘 친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돼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가 완성도가 제법 있고 네. 이러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에다가 금품수수까지 곁들인 거는 그건 오세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스토리 플러스 사후에 금품수수가 오고 가고 한 것까지 오세훈 시장은 또 더 얹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완성도가 더 높죠. 그러나 조은희 의원은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득을 본 거는 박완수 지사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큰 자리라서 그런가 보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광역단체장이고 그리고 텃밭이고 뭐 여러 가지 중량감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의원들을 도지사하라 그러면 다 하죠.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그제 이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수사관이 이렇게 봉투 하나 들고 나오는 거 그저께 그 그림을 보면서 글쎄 그 첫날 그걸 보고서 네. 조금 우리가 이거 뭐 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다. 이 압수수색이 사실은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 자기 당계 시판에 대한 논란을 갖고 한동훈 대표 사퇴의 압력을 넣는 사람들은 대부분 명태균 게이트와 김대남 게이트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남. 네. 그 오랜만에 김대남 씨 네, 이름이 그러네요.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당계 시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니들 자꾸 뭐 나를 괴롭히는데 니들은 명태균이 있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저기 압수수색 오신다는데 어서 오시라고 문을 활짝 열고 좀 잘 보시라고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저 협조적인 분위기가 네, 아니었냐. 너무 사이가 좋거든. 지금 저기 이 압수수색 분위기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거리낄 게 없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뭐 나쁠 게 없는 나쁠 게 그런 없어가지고 압수수색이었다. 압수수색 충분히 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검찰이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못하려는 거지. 한동훈 대표는 문을 열어 주었다. 이럴 가능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뭐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그건 검찰이 못한 거지. 우리는 협조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협조할 의향도 있다. 더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저기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든 겁니다. 네. 그걸 왜 만듭니까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는. 그런데 그걸 왜 만들죠? 문제점이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F를 발족했어요. 아니 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공당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자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 국민의힘 지금 공관위로 수사가 확산될 조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윤상현 의원, 정진석 비서실장, 한기호 의원 이런 부분들이 무더기로 들어가 있고 또 외부 인사도 참여를 했답니다. 공관위에. 네. 그분들 이미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사들이 수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친윤계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는 그다지 싫은 표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가 진행되니 제도 개선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거기에 흐름에 리듬이 맞다고 리듬이. 그래서 나는 이 압수수색은 한동훈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수사다. 한동훈 대표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 내 친한계라고 네. 불리는 그분들은 환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성과가 있을 건가? 그리고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을 건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일단 창원지검의 분위기는 제가 변호사들 통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은 한다. 나중에 뭐 이 수사를 왜곡하고 뭐 대검에서 이제 또 김건희 그 불기소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는 정치자금 수사팀이 아니고 네. 다른 팀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예. 이제는 대검에서 내려와서 수사팀 보강하고 그러더니 자체적으로 굴러간다. 이건 정유미 지검장이 이제 할수 있는 감 게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더라. 그러더니 기본은 한다. 그러면서 이 입회한 변호인들의 평가가 그다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공관위에 그 저기 윤상현 그 한기호 그다음에 정진석 그 공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네. 수사가 불가피해진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기대되는 건 뭐냐면은 이준석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구글에 자동 저장해 놓은 거. 그러니까 거기가 또 이제 그 파일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죠. 또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또 이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뭐또 장면이 이제 또 조금 나오나요, 더 풀 수 있죠. 이런 연쇄 반응이 있고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 전략을 보면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김건희는 보호하고 윤석열은 때린다. 이런 이중 전략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자 질문엔 답변을 안 하되 묻지도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거는 또 화끈하게 풀어버리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갖고 있는 파일 중에 일부가 그런 목적에 맞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가능성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게 바로 이 압수수색에 깔려 있는 복선들이다. 이걸 한번 보시고 그래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옛날에는 이회창 총재 때 옛날에 한나라당 때 차떼기 정당 아니었습니까? 정치 자금을 오랜만에 듣네요. 그 돈으로 받아서 그래서 한나라당이 깨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명도 바꾸고 뭐 해가지고 박근혜 때 와서 뭐 또 뭐 새누리당에 올 때까지 뭐 신한국당 새누리당 그다 자유한국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제 당 쇄신이나 이런 수준을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예. 지금부터 당 쇄신을 그런 수준의 쇄신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동훈 대표가 움켜쥐게 될 수가 있다. 당 이름 또 바뀌나요,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게이트 관련자들 다 빼고 나면 거덜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 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의 거의 뭐 격변을 꿈꿀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네.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가 지금 했다고 흘러나오고 얘기가 나왔죠. 예. 그건 이제 측근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나온 거고 네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누가 그 말을 했대? 옆에 상의했을 거 아니면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한 대표 의중과 무관하게 측근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고다. 한동훈의 경고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지 않고 저 사람들 언론에 무수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 그렇고 그 사람들이 실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경고고 신호예요. 경고라 하시면 지금 당내 네. 당원 게시판 논란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는 일부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중대 결심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일단 지금 그 감정 싸움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고모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장인, 장모가 참전한 것처럼 돼 있다고. 네네. 물론 직접 다 그분들이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가족 간에 이제 직접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뭐
배우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인 장모까지는 어떻게 사부인까지 사돈까지 모셔와. 그건 좀 약간 한국 상식적이지 사회 않다. 정서 모르지 뭐 사위가 지금 차기 대통령 돼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뭐 장인 장모가 그래서 의용군으로 참전했을지는 몰라도 그건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 감정 싸움하는 양상을 보면 그 저기 가족이 이렇게 뛰어든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평소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누가 제일 그 저 당대표 한동훈 대표의 정서를 잘 알겠어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저쪽은 또 저기 김건희 여사가 조카 아니야 조카 고모니까 조카 아닙니까 그러는데 불쌍한 우리 조카가 말이야 지켜주지도 않는 저런 나쁜 놈 그래 벼락마저 돼질 집단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감정적인 앙금은 회복이 안 돼. 이게 그럴 생각조차도 없어. 최소한 한동훈 대표 가정은 화목한 것 같네요. 또 뭉치네요. 뭐 이제 본가와 저기 처가까지 처가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에서 말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신보수주의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트럼피즘이라 그러는 게 과거엔 이념이 없었다고. 근데 요즘은 이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고 트럼피즘이. 그걸 신보수주의라 그러는데 네. 거기서 강조하는 게 개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고 교회, 가족,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보수가 이제 가족 정치, 가족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한국의 신보수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 좀 하시죠. 예. 그 김혜선 목사라는 분 예. 사실 2022년 대선 때 그 주술 논란이 막 벌어졌을 때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그 도사라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면서 나 근데 목사야. 내 그 주술 뭐 이런 거 아니고 내 조카는 주술보다는 성령에 훨씬 가까운 그런 독실한 아이야. 무슨 주술이야라고 해명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난 그거까지 내 눈여겨 못 봤는데 아니 요즘은 남의 가족들도 다 감시하나 봐. 뭐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고모를 어떻게 찾아? 우린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그때 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이제 그래서 찾아내기가 쉬웠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요즘은 유튜버들이 이제 가족의 IP까지 다 추적하는 시대니까 그렇게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아니 무슨 목사가 남의 집안을 보고 벼락마저 돼질 집단이라고 그걸 얘기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의 언어입니까 이게? 목사가 뭔 이런 말을 써? 뭐 그 벼락이 누구한테서 오는 것이냐 따져본다면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죠. 그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요즘은 무슨 종교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난 너무 충격적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고 신지호 의원이 얘기하니까 한 방 더 때려요. 그래서 뭐 그러면 여자를 갖다가 쇠사슬에 묶고 뭐 집에다가 발목 채워야 되느냐. 이거 김건희 여사 얘기고. 그다음에 깔려면 제대로 깔아. 이게 무슨 뭐 목사 성직자는커녕 무슨 동네 시정 잡배도 안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떠들지를 않나 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자기 이름으로 올라간 그 게시물도 삼삼하거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신문 사설 뭐 기사를 링크하고 올린 거라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기사가 있을 때 그 밑에 댓글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올렸다고 별도로 그걸 하나.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기사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막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문 사설에서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신문 사설 칼럼이라도 거기에 있는 댓글은 다른 거예요. 그럼요. 그것까지 다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꽁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미움의 감정으로 어떻게든 상대방을 모욕할 기회를 노리느냐. 네. 이걸 다 찾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보면은 일종의 어떤 저질스러운 감정 싸움이다.
그리고 그건 회복이 잘 안 된다. 정치가 점점 저열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어제 천주교 그 정의구 의원 사제단이 낸그 시국 성명에도 사람이 어찌하다 이래 됐는가. 이게 참 맞아. 그러니까 옛날 공자님 말씀처럼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그러면서 사람다움을 얘기하더라고 종교인들은 또. 네. 참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그 공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절하고 싸우는 건데 참 세상에 이런 시정 잡배 같은 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 조중동 정치판에서. 같은 그 보수 매체들에서도 이 막장이다. 네.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친윤 친한 국민의힘 당내 갈등 뭐 즐기고 계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사실 참 사람들 다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중동이 뭐 지금 뭐 시국이 이런데 그래 겨우 단계 싸움이냐 이런 얘기를 다 썼고 이제 보수가 몸이 달았죠. 거기에다가 저기 그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 민생 발표를 하고 났는데 민생 발표한 건 부각이 안 되고 단계가 뉴스가 압도해 버리니까 자기도 이제 뭐 저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봉합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였는데 아니 단계 시판을 표현의 자유라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걸 어떻게 처벌하냐 이래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학교에서 학생이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하는데 떠들고 자빠져 자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표현의 자유고 잠잘 권리가 있는 인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는 학교의 법이 있는 거고 당에는 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본인이에요. 한동안.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와서 개입을 해야죠. 그래서 학교의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와서 이걸 뭐 경찰에 고발합니까? 학생을 그건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당의 문제는 당의 대표가 이걸 책임을 지고 문제를 수습하고 갈등의 소지를 해결을 하느라고 그 자리에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그게 이제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뭐 김민전 의원이 치받은 게 바로 그러면 나를 사퇴하라고 한 건 왜 처벌 안 합니까? 이렇게 치받고 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대표라는 자리가 그런 거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그 해결책을 내는 이런 자리라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위법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다 법 따지면은 뭐 학생이 선생 고발하고 선생이 학생 고발하고 그걸로 다 끝내지 뭐하러 윤리위가 있고 징계위가 있고 단기위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만든 기관들 아닙니까? 근데 다 무력화되고 법에 어긋난 거 없다 이래버리면은 이런 무책임한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거는 제가 보기에 단계 시판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 이건 나를 쫓아내기 위한 공작이 시작된 거다.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싸우는 거거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지 우리가 보기에. 그럼 이게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쫓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 소모전의 양상으로 갈 것이다. 밖에서는 이철희 장영자 스케일의 게이트가 지금 그거 이제 꿈틀거리고 이 당을 있죠. 흔들고 있는데 예. 안에서는 리더십, 당 대표 리더십이 갖은 도전을 받으면서 계속 또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헤어질 결심을 서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의 문제이지 사실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집단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윤핵관과 한동훈은 같이 가기는 어려운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지금 당 밖에서 유튜버들끼리 갈라져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네. 한동훈 저격하는 유튜브, 또 한동훈 지키는 유튜브. 내전이네요. 이건 그러면. 예. 이런 양상으로 지금 이럴 때는 정치가 자기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피를 흘려요. 네. 시민들끼리 갈라져서 그 당의 지지자들이 거기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그 현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정치는 그런 게 전에 어떤 그 자기의 그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걸 무책임하게 안 하니까 당 밖에서 이제는 지지자들이 갈라지고 내가 국민의힘의 영남당원이라면 참 헷갈릴 것 같아. 한동훈 대표를 밀어줘야 돼. 대통령을 밀어줘야 돼. 하나는 미래 권력이고 하나는 현재 권력인데 이렇게 이게 궁합이 안 맞으면 당원 노릇하기 참 힘들지 않을까? 근데 집권당이 또 그렇게 내분을 겪고 갈라지고 하는 게 없었던 일은 아니기도 하죠. 네, 뭐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그럴 때는 나름대로는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여야의 기득권에 다 저항하는 무슨 새로운 정치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이런 어떤 조금 정치적 계기가 있었던 데 반해서 이번의 경우에는 그저 감정 싸움. 그저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 보니까 그냥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개 싸움 같은 거.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 처먹겠다고 그러질 않나. 그다음에 이제 왜 사건이 이렇게 자꾸 게이트고 뭐고 확산되냐 하면 전부 나 혼자는 못 죽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명태균이 나 혼자는 못 죽어. 알겠습니다. 나 황금폰 있어. 이준석이 내가 왜 죽어. 나도 파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놈이 쓰러지면은 열 놈이 실제로 쓰러지는 거예요. 네. 다 연결돼 있거든. 정치를 보통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종합예술이 이런 참 다양한 갈등들을 매끄럽게 해결하고 잘 버무려 나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별명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특징을 충분히 살려서 이 국면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연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아름답게 정리하시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군 검찰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 또 상간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한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게 특검 또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대령의 법률 대리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좀 조용히 이제 지내려고 조용히 지낼 그러고 수가 있었었는데. 있습니까? 네. 변호사님. 근데 조용히 지낼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 뭐 워낙에 시국이 네. 계속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자, 최상병 사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 3년 구형을 받았는데 예. 군 검사가 뭐 의견 진술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3년을 구형을 했습니까? 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다만 이제 방청석에서는 막 이제 욕설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군 검사가 그 전에 이제 의견을 막 줄줄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내용이 뭐 전혀 없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최소한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소사실 그냥 낭독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음해, 뭐 박정훈 대령이 뭐 해병대를 다 모욕 주고 있다든가 네. 그런 것만 늘어놓는 걸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에 또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호인도 있고 뭐 방청객들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검찰 구형 당시에. 일단 검찰이 그 의견을 얘기할 때는 네. 차분하게 그냥 다 듣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징역 3년, 3년? 예,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예. 군 검찰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고성을 터뜨리고 비난을 하셔가지고 재판장님도 쉽사리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의 아하. 그럴 정도로 법원에서 군 판사가 뭐 어떻게 재판장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뭐 소란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예. 구형할 때. 맞습니다. 자, 선고는 내년 1월 달이라고 하는데 예, 선고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고가 내년 1월 9일로 네. 잡혀 있는데요. 원래 이 재판은 보통 한 3주 정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선고가 한 3주 정도 뒤, 그러니까 12월 중순. 원래 2, 3주면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법에도 뭐 2주면 늦어도 2주 안에 한 하게 달. 돼 있고. 네. 예. 그러니까 한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월 9일은 좀 너무 늦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좀 처음에는 이제 우려도 많이 했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냥 재판부가 신중하게 그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판단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그냥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망하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얘기를 하거든요. 정기 인사하면서 뭔가 바꾸는 거 아니냐, 예.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12월 달에 있을 정기 인사 때는 군 판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재판부 변동이라든가 뭐 인사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예. 그리고 전 변론 요지서를 요즘 이제 쓰면서 네. 기록도 다시 보고 막 하는데 이 재판은 하면 할수록 무죄입니다. 아, 무조건 저는 무죄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문제나 어떤 아. 관심이 받고 있는 시국 사건 중에 네. 무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건이다. 아하.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그냥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당한 명령을 불복했을 때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뭐 명예훼손죄 빼더라도 예, 이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데 부당한 명령 아닙니까? 이거 뭐 명백하죠. 누구 다 보도됐잖아요 지금 예, 벌써. 명백한 외압이고 불법 명령이고 이걸 듣지 않았다고 해서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 군인을 처벌을 하게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거나 구형을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굳이 그렇게 가야 이렇게 돼요. 예. 정권 따라 해야 됩니까? 검사라 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네. 재판할 때 점심 먹잖아요. 네. 용산 그 국방부 근처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네. 먹고 있으면 거기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국방부 용산에. 합참 예.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박정훈 대령 보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군인들이. 네, 이렇게 예. 지나가시는 몰래 그런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전체가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군 검찰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안면몰수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그 군 검사분들이 전 걱정이 됩니다. 아, 앞으로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예. 그 군검사 중에 그 징역 3년 구형했던 그 군검사 지난 3월인가요? 허위 공무작성죄 등으로 고소했던 바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이렇다 할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 재밌어요. 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름 써 있는 그 군검사는 내가 쓴 게 아니다. 아, 본인이 안 썼다고요?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예. 그러고 군 검찰 단장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사실 그렇게 관여한 게 아니고 난 뭐 도장만 찍었다. 뭐 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서로 아니라고요? 이거는 저는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은 오히려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허위 예. 내용이 없다면은 그거 내가 쓴 거 맞다. 내가 쓴 거 다 사실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고소를 한 겁니까? 이래 되면 국방부 조사본부에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쉽게 결론이 빨리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합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힘든 게 있겠죠. 자, 어제 또 있었던 일 중에 그 당시 직속 대대장이었죠. 이용민 중령 이 대구지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출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 변호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그 수색 지시 또 안전조치 미흡 과실을 강력하게 이 대대장이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김경호 변호사님이시죠. 네, 저는 이제 사필 규정으로 이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대장도 본인이 이제 수중수색 지시를 했으니까 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당당하게 그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임성근 사단장은 바둑판 지시했고 가슴 장화 그렇죠. 지시했고 뭐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수중수색 하는 장면 사진을 보고 받고도 그렇죠. 난 못 봤다. 이런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뭐 이거 한다 하더라도 대구지검에서 네. 이거를 그냥 넘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임성근 사단장이 자꾸 자기 사건도 아닌 우리 그 군사법원 항명 사건에 의견서 네. 냅니다. 박정훈 대령 유죄라고. 아, 그걸 의견서를 내도 됩니까? 정말 뻔뻔한, 본인이 왜 냅니까, 그거를? 정말 뻔뻔한 행동이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굉장히 두껍게 막 예. 뭉태기로 내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걸 읽어보면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이 사람 혐의가 오히려 있구나 하는 확신이 저 굳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내는 걸 보면서 그런 예, 느낌을 예, 가진다 이 예, 말씀이네요. 자, 임성근 사단장 또 이거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새롭게 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용산도 좀 대통령실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수사까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수처를 생각하면 참 이게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와서 용산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제 뭐 늦긴 다행입니다만 늦었는데 뭐 늦은 거 아닙니까? 만시지탄입니다. 예,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어야죠. 이러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하는 창원지검에서 먼저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공수처에서도 신속하게 진실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좀 이거 하면 진실이 좀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많은 증거가 예. 이미 사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하. 그런 상태에서 물론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박정훈 대령 3년 구형하고 이런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는 이번에 특검 재발의하고 국정조사하겠다라고 우원식 의장이 네.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약간 이제 동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특검이 지금 3번 거부권으로 가로막혔고 현재로서는 지금 될 가능성이 뭐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는 뭐 이제 특검만큼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뭐 강하진 않습니다. 뭐 네. 압수수색이나 강제 처분하기는 네, 어려우니까요. 그런 게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 국민들께 이 사실을 밝히고 이 현상을 다 보고를 하고 네.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보고드리고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거라도 해야죠. 예. 지금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상병 사건이 사실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놓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년 지나면 뭐 전화기 같은 거 다 증거로서는 소멸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래도 국정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예, 일단의 진실이 밝혀질 거고 또 국민께도 그 분위기를 환기하고 특검으로 또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개입 여부 그 부분이 저는 기자회견 글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한다. 전화기를 가지고 와서 전화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혹시나 이 최상병 사건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종호 씨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종섭 장관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계속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 의혹을 밝히는 좋은 방법은 대통령은 맞다. 그렇지만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런 이렇게 하면 거예요. 어느 정도 됩니다만 예, 그 정도면 그것도 끝이에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요. 그리고 번호가 수상해요. 그러니까 전 정부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뒷번호가 000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떨어진다. 7070은 이상하죠? 이상하다 대통령이라 보기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대통령 기자회견 본인이 밝힌 바예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를 자꾸 한다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건 조사는 돼야 됩니다. 계속 보면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있어요. 이종호 씨도 있고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 관계도 있고 이종수 장관도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마 최상민 사건의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국정조사 등으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명태균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강혜경 씨 변호를 맡으셨어요? 네. 뭐 왜 이유가 있을까요? 동병상련이랄까요. 아, 공익 제보 예. 맞습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 예.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또 강혜경 씨가 막 이걸로 인해서 핍박받고 욕설을 듣고 악플받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예. 그걸 보면서 저하고 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같았다. 그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분이 뭐 검찰 조사 받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 음흠. 도와드리겠다. 그런 근데 차원입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꽤 많이 받고 있던데 창원까지 네. 뭐 이건 뭐 변호사로서 내려가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창원까지.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변호인 단을 구성을 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음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조사하고 오늘도 조사거든요. 아, 계속 조사합니까? 예. 강혜경 씨가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검찰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그것을 캐치하고 좀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려고 합니까? 예,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자료를 다 냈고요. 음흠.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다 들여다보는 데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네. 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자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러고 있고 검찰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창원지검 수사팀은 일단 열의가 있다. 음흠. 저는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아, 열의가 있다. 열의가 있다. 예. 그 한편으로는 정유미 검사장,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잘 못할 것이다 하는데 그 중간 단계 검사들은 또 열의 있게 하나 봐요. 일선에서 이제 발로 뛰고 있는 음흠. 평검사분들은 일단은 열의가 있는 걸로 보이고 저는 이 사건이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1단계는 지금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 조사하는 거. 2단계는 현직 정치인들 조사하는 거. 네. 3단계가 대통령 부부. 네.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1, 저는 2, 3. 예. 예. 지금 저는 한 1.7, 많이 왔네요. 1.8단계까지는 많이 왔네요. 왔다. 현직 정치인 소환이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는 게 현직 정치인들 조사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인데 지금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건 10여 명의 정치인들이 뭐 공천 조작 뭐 조은희, 오세훈 뭐 여러 명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공천 장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조사를 받을 거고 추가 의혹도 좀 더 나올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네. 계속해서 뭐가 나올 계속 것이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 네. 다만 이제 3단계 대통령 부부까지 나아가는 거는 그것은 창원지검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계속 하는 얘기가 창원지검에 사지 말고 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나 좀 큰 데서 이 사건을 팀을 꾸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검찰 수뇌부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뭐 자. 지켜봐야죠. 창원지검이 작잖아요. 뭐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지금 구속 기한 자체도 사실 명태균 3일까지입니다. 예. 한 차례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한 안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뭐 다 명태균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시간적 또 여유가 있을까요? 아유, 촉박하죠. 네. 사실 지금 이제 나오는 구속 기간은 수사 중 구속 기간입니다. 20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하게 되면은 재판 구속 기간은 이제 최대 1심 6개월이지 6개월까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명태균 씨를 기소한 후에도 계속 구치소에서 불러서 소환 조사하면서 조사를 이어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했던 정치인들 중에 사실은 가장 쉽게 확인하는 게 휴대전화를 압수해가면 되거든요. 예. 이 정도 증거면 이게 여론 조작이든 뭐 공천 개입이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서 좀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전화기를 확보하면 사실은 사실관계 거의 다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야당 정치인을 네. 수사하듯이 과거에 했던 네. 거에 한 반의 반만이라도 보여준다면 벌써 휴대폰을 확보 다 했을 거라고 그 송영길 봅니다. 대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돈봉투 사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 이제 반부패부, 구 특수부에서 네. 맨날 하는 격언이 있어요. 내일 압수수색해야 된다. 오늘 뉴스가 나오면 내일 바로. 아침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 수사는 성공한다. 증거인멸이 안 되니까. 음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격언에 비추어 보면은 이 창원지검 수사도
그 애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예.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7단계, 예. 2단계의 완성은 사실 압수수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압수수색에서 그거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아쉽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인원도 좀 부족하고.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대전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명태균 씨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세계 휴대전화 그게 자기 신의 변호사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이거 갖고 대통령실하고 협상했던 것도 보여요. 윤한홍 의원들 예. 얘기 보면 구속 빼달라. 근데 이 휴대전화가 확보가 된다면 뭐 많은 것들이 또 밝혀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 뭐 물론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모르죠. 예. 정말 많은 것이 들어 있겠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하는 그렇죠.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본인은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네.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랬을 리가 없죠. 폐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예. 저는 아마 지금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적부심. 네. 저는 뭐 기한 제한 없지만 그렇습니다. 적부심은. 저는 네. 이거가 바로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런 타결이 얘기,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 한데 네. 웃겨요. 이게 대놓고 대통령실을 하고 협상한다, 구속 빼달라 한다. 이게 법치 국가가 맞아요? 이렇게 협상하면 풀어줍니까?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맞습니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코미디 아닙니까? 예, 저희가 코미디 변호사들 하고 참담한 있지만, 일을 하고 일이라고 있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대놓고 내가 협상하면 구속 빠지고 내가 증거를 공개하면 대통령 한 달 안에 뭐 탄핵되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참 실소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협상이라든가 로비라든가를 그 자체만 놓고 이게 뭐 명확하게 범죄다라고 네.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만약에 그런 로비를 했고 협상을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저도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증거인멸이죠. 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자신이 태운다, 뭐 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전화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영장을 빨리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이준석 의원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하고 있다. 예, 뭐 필요하면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에도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확보가 돼가지고 네. 수사가 좀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단계로 빨리 나아갈 수 있게. 자, 이 사건 명태균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말씀대로 협상에서 좀 결렬이 되면 또 다른 뭔가를 제시할 수 있나? 그 자기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그렇죠. 명태균 씨는 지금 이제 마지막 결단만 남은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본인 뭐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됐는데 대통령실이랑 협상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쉽지 협상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 정도 됐는데 다시 이거를 어떻게 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래서 그런 약속은 절대 못할 것이고 예, 명태균 씨도 이제 기대를 접는 것이 좋다. 예, 그럼 결심을 협상이 해야 안 된다. 되면 명태균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를 폭로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명태균 씨는 기소될 거고 재판받고 당연히 실형이 나오겠죠. 실형 나오겠죠, 이거는. 그럴 건데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본인이 경감을 받으려면은 수사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죠. 네. 네, 범행을 인정하고요. 네,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 지금 로비 얘기, 그 로비 본인이 뭐 딜이라고 하나요? 예. 협상 이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증거가 포착되면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명태균 씨? 로비 부분요. 예. 예. 뭐 나를 처벌하지 말아주시오. 피의자가 그렇게 네.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핸드폰을 약간 볼모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핸드폰을 없애는 걸 조건으로 막 협상을 이루어지고 하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시키는 행위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 관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고 명태균 씨는 자기가 자기 휴대폰 없애는 거니까는 뭐 그건 처벌 안 상관없겠죠. 받겠지만 자기 그걸 증거인멸이니까. 없애라고 시킨 사람들은 예. 처벌받을 수 있고 또 명태균 씨도 본인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내 휴대폰을 없애라라고 하면 그거는 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청탁금지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금전이 오간다 그러면 이제 뇌물 뇌물이라든가 같은 것도 예, 가능하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혜경 씨 이제 변호를 지금 맡고 있는데 또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좀 그만뒀어요. 변호사들의 지금 행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예,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동병상련적인 입장에서 강혜경 씨의 사건에 대해서만 저는 변론을 해드리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사실 그래서 언론 대응이라든가 뭐 제가 사실 그 녹취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저는 안 보겠다 그랬어요. 아. 나오는 것만 보고 예. 예,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속칭 말하는 뭐 장사를 하고 그럴 것도 아니기 그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님이 이제 그렇게 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예. 이제 강혜경 씨하고 우리 김태열 씨가 본인들도 죄가 있으면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하잖아요. 다만 그거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혀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음흠. 예,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사건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강혜경 씨만을 위한. 그렇습니다. 근데 강혜경 씨도 사실은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셨지만 법적인 좀 책임을 피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변호하면서도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본인도 이제 최대한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시고 우리가 뭐 그걸 혐의를 부인하고 뭐 무죄를 받아내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네. 예,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강혜경 씨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외롭거든요. 공익 제보자가 되면은 네. 예, 그런 거를 좀 그 마음을 아는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외롭죠. 예, 하고 많이 외롭고 힘들고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예. 않는다. 참. 그걸 알기 때문에 도움을 주신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이제 보셨을 네. 것 같은데 뭐 또 이것도 법조인이시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1심 판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좀 거의 예상은 사실 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예상을 다 말하기에 딴 데 말하기 힘든 게 네. 국민의힘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다 유죄라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좀 그랬는데 예, 저도 뭐 저는 위증이 없었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대로인데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패한 교사다 이렇게 다른 맞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바가 저는 있습니다.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재판이다라고 네.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이건 무죄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한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녹음 파일을 공개했었잖아요. 네, 통화 녹음을. 예, 그걸 저 들어보고 끝이에요. 똑같아요, 어이, 저랑. 뭐야 이거? 이거 들어보면 판사가 아니면 누가 들어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유죄 이게 선고합니까? 어떻게 위증이지? 예, 위증 그런 교사가 생각이 아니지 이렇게 들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들리더라고요. 당연한 어떤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좀 분들이 예. 기다렸던 것 오히려 같아요. 지난 선거법 판결도 네. 제가 좀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예. 유무죄도 그렇고 양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사법부는 네, 진실의 최후의 보루라고 법조계에서 얘기들을 해왔는데 요즘은 사법부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오염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로또 판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판사를 만남에 따라서. 그래서 예. 저는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배심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배심원 네. 해봐야 다 무죄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예.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자 훨씬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배심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 그래요. 그런 거는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검찰이. 맞습니다. 지금 김문기 그 알았냐 몰랐냐 공선거법도 그렇고 위증 교사죄도 그렇고 기소한 게 맞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기소는 전 본 적이 없고 네. 그 일반적으로 검찰의 형사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민생 사건을 네. 수사하는 거기 굉장히 엄격하게 기소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솔직히 어떻게 이 기소를 사건들 합니까? 기소 안 되는 사건. 저도 군 검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군 검사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유죄가 될 수 있고 한 8, 90%의 가능성이 있을 때 기소를 하는 거죠. 아예 모르겠다. 막 그냥 기소해놓고 막 판사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기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 이게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범죄가 된다고 생각이 들 때 기소를 하는 거지. 기소 독점, 기소 편의를 검사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이번 판결 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사법부도 네. 그렇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나중에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강혜경 씨 변호라든지 또 우리 최상병 사건 또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오늘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 변호 역할을 하셨죠. 이제 국회의원 전에. 예. 네. 오늘 재판도 사실 하셨던 재판입니까? 제가 재판에는 관여를 못했고 예. 수사 당시에 조사에 조사 참여. 참여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 오늘 선고 날이긴 한데 이 사건 관련돼서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위중교사 사건은 네. 22년 전 2002년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 당시에 그 유명 방송사의 최모 PD가 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 사건을 저지릅니다. 네. 근데 그 옆에 근처에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가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 벌금 150만 원이라는 아주 애매한 형량으로 사건이 무마되고 넘어가 버린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2018년도 2002년에 있었는데 2018년, 예. 16년, 17년 지나서 16년 지나서 예. 경기도지사 네. 선거 때 그게 소환이 됩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공격을 당하니까 네. 나는 그 당시에 억울하게 당했었다. 덤터기를 씌웠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누명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누명이냐 아니면은 뭐 진실이냐 이걸 진실이냐. 따지기 위해서 예. 김병량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김진성이라는 분이 나와서 김진성. 예, 증언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유리하지도 않고 좀 약간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그런 증언을 했었는데 아주 그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는 좀 일치하는 듯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게 과연 위증이냐? 위증이냐. 그리고 그 위증을 했다면 이재명 지사가 시켜서 한 것이냐, 스스로 한 것이냐 이게 네. 쟁점이 되는 그런 그리고 사건입니다. 2018년도 와서 위증을 교사 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이 이번 2024년도 재판의 아주 핵심 쟁점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야당 여당 또 법조인들 딱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유죄다, 중형이 예상된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유죄냐 무죄 아니냐. 쟁점은 뭡니까? 이 사건의 큰 쟁점.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대했던 내용이 뭐냐면 네. 그 당시에 그 최모 PD에 대해서 김병량 시장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빼버린 이유는 그 주범으로 이재명 변호사를 몰아가기 위해서 아하.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겁니다. 증언을 해달라. 근데 예. 막상 증언을 나온 김진성 증인이 자기가 모셨던 김병량 시장 네.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혀 기대와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아하. 위증이 문제될 일이 없는 거죠. 어허. 근데 검찰이 뭘 가지고 기소하냐면 예. 중요한 것은 기대와 달리 증언을 했지만 그때 취소 협의 과정을 네.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 그 자체도 위증이다. 아. 라고 해서 위증으로 기소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해서 네. 교사죄로 기소를 한 사건인데 아하.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그 주변적인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관심도 없었던 사항이고 네. 부탁을 할 사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 협의 과정을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믿었겠죠. 이재명 지사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김진성 증인이 김병량 시장 그 고소인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대리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럼 최측근의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이 고소 취소 협의 과정을 아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믿는 이재명 그 대표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교사죄를 교사를 한 적도 없지만 교사에 대한
위증 교사에 대한 그 고의도 없다고 보이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하더라도 위증을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의도 교사를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도 애매하고 설사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증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가 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이나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중형이 되고 생중계해야 되고 법정 구속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써놓은 그 악마의 편집이 됐던 공소장 그것을 그대로 믿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본인들의 희망과 욕망이 반영된 견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저 원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주변부적인 걸 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부탁한 적도 없는데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렇죠. 또 그 내용을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위증 교사죄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그런데 오늘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집행유예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무죄를 많은 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때 보셨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예. 무죄를 당연하다고 예상을 네. 했는데 유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또 판결문도 한번 읽어봤더니 그 굉장한 그 편견으로 피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판결임을 느낄 수가 있었고 네. 굉장히 마음이 너무도 그냥 무겁고 어떤 특정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서 어떻게 재판부가 법관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네. 충격을 느꼈는데 그동안 법원에서 얼마나 훌륭한 판결들을 많이 해왔습니까? 네. 또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판결들도 많이 해줬고 그러한 그 신뢰받는 그 법관상 이것을 전제로 이제 그런 예측을 했던 것인데 그때 그러니까 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번 재판부는 뭐 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네. 모르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기대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법관상에서 어긋나는 분이 아닐 거라고 믿고 그런 일반적인 그 어떤 기대 수준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아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마지막 날 항소했더라고요. 예. 1심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사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입니까? 그 부분은 증거상 법리상 다 문제인 것 다 같습니다. 문제가 크다라고 보시는 결국은 거군요. 검찰이 원하는 그대로 다 예. 해줬다는 아하. 그런 것일 텐데 예.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골프를 친 것처럼 그 뭔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 것을 국힘의원이 네. 페이스북에 제시를 하고 맞습니다. 또 언론에 홍보한 것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알고 보니까 조작됐더라. 그 부도덕성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앞에 골프를 뭐 친 것처럼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뭘 게시했던데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10명이 찍은 것 중에 4명을 확대해 가지고 그렇죠. 찍은 조작 사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앞에 골프를 쳐놓고 치지 않은 것처럼 부정했다고 해서 이걸 유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질문을 받은 적도 없었고 예. 안 쳤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앞쪽에 뭐 의미를 캐내서 확대해 가지고 이걸 뭐 질문 받고 답한 것처럼 그 사진을 좀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예. 봤었거든요. 예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큰 사진에서 요 4명을 잘라서 또 모자에 이제 그 볼마커 같은 게 있으니까 이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 전 조작이나 허위 과장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니까 결국 이제 크게 이제 알려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재판부는 그냥 검찰 말만 듣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던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은 하지 않은 말을 그렇죠. 뭐 문제 삼아서 네. 유죄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네. 있냐면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그러니까요. 용도 변경할 때 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음흠. 5개 5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새로 법적 근거에 따른 요구를 또 새로 해왔다. 네. 3번 연속 해왔는데 그래서 절반만 받아주기로 해서 절충해서 뭘로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협박받았다는 얘기만 놔두고 거절했던 얘기, 새로운 요구가 네. 있었던 얘기, 절반만 수용했던 얘기 다 빼고 네. 협박받아서 해줬다고 검찰이 왜곡해서 창조한 발언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법원이 그 창조된 사실은 하지도 않은 발언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그 판단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유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 좀 의문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백현동 사건은 아직 변호인단이 기록을 받지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 근데 그 기록을 봐야 또 이것도 공직선거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애매했던 게 뭐 공소시효나 뭐 이런 시간적 제한도 있겠지만 백현동이 끝나고 선거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반대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체 사건은 네.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예. 그것과 관련된 발언을 가지고 처벌한 거 아닙니까? 저 이해가 할 수 그것도 없어요. 왜곡된 발언을 예, 가지고요. 예. 근데 검찰이 그 사건의 기록을 아직도 법정에 이게 제출 안 이해가 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예. 기록도 안 내고 본인들은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 지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네. 이용을 했고 변호인들은 아예 기록을 볼 수가 볼 수가 없어서 없고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는 그런 발언이 상황입니다. 있었는지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다 확인이 된 다음에 그게 선거 영향에 미쳤는지 이 딱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그냥 선거 영향 그리고 선거법만 먼저 해버렸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걸 하는지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응징을 받는 때가 저는 오겠죠. 큰일 날 일을 지금 예.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지금 보면 결국은 검찰이거든요. 뭐 우리 의원님도 검찰에 계셨으니까 검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소 독점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기소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런 비판들 계속 받아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정치적이다. 정치적 수사, 정치적 네. 기소를 한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 사냥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 지금까지 검찰이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그 비판은 늘 받아왔지만 네. 지금처럼 이게 조작 수준으로 사냥극을 벌이는 사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70명의 검사가 네. 세계청이 나서서 3년씩 수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은 왜 올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검찰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버린 현상.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네. 검찰총장을 윤석열 총장으로 지금 명명해도 될 정도로 검찰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정치화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소를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냐, 백현동 그 부지 협박 부분 국민들이 봐도 애매하거든요. 저희가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죠. 이게 누가 봐도 애매한 걸 갖고 기소를 하는 게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만약 배심원 재판이면 결과 어떻게 났겠습니까? 그럼 지지자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는 무죄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유죄고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예, 제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사진 나왔습니다. 저 사진이거든요. 예. 지금 저 사진이 지금 저게 원본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거 예. 지금 보면 같이 4명이 골프 친 것처럼 잘라서 해버렸어요. 저게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는 거 봐야죠. 전체 사진을 혹시나 지금 있으면 공개를 좀 해주면 좋은데 전체 사진은 10명 이상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단체는 단체예요. 사진 10명이 찍은 건데 예. 4명만 4명만 확대 찍었어요. 편집을 한 그거는 것이죠. 음모잖아요. 저거 만약에 했던 사람 그 국회의원 누군지는 다 알지만 저게 더 문제예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 이게 뭡니까 저 이게? 사진이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그런 양심 없는 그렇죠.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골프를 쳐놓고 안 친 것처럼 안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얘기했다고 저 사건을 몰아붙였어요. 해석한 것이죠. 정상적인 검찰이고 수사기관이라 그러면 예. 저걸 다 들여다보고 과연 이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한다고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거짓말을 처벌받으면 저도 맨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 법에 반해야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등등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검사는 기소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할 만한 거, 처벌받을 만한 거, 그 도덕하고 법의 영역에서 처벌의 영역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검사인데 지금 보면 도덕적 영역까지 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그 3대 국정과제 네. 첫째는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죽이기. 네, 국정과제. 두 번째는 네. 문재인 정부 네. 전 정권 죽이기.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좀 세 가지가 그 저는 솔직히 연금 의료 말할 줄 예. 알았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세 가지가 네. 국정 과제라는 것들을 아마 누구나 느낄 겁니다. 네. 근데 그 세 가지를 가능하게끔 집행해주고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검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미 정치 조직이 돼 버렸죠. 그 지금 뭐 최근에 또 배임 그 법카 사용했던 것도 기소가 됐습니다. 예. 5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다 정치적 검찰의 정치적 개입이다, 나쁜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5개 맞습니다. 재판 다. 예, 예. 사건을 하나하나를 다 네. 내면을 살펴보면 네. 하나도 정상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그 상식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품고 있거든요. 네. 이번 그 법과 사건도 예. 그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선거직 얼마 바쁘며 경기지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네. 뭐 세탁비를 누가 냈는지 관용차가 집에서 저는 어디서 그 차량이 제일 있는지. 놀랐어요. 6천만 예. 이상의 차량이던데 그러면 다 처벌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금 처벌해야 돼요. 예.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차량 쓰는 걸 가서 다 하면 검찰 특활비는 그럼 다 처벌됩니까? 말이 되는 이번에 소리를 아마 해야죠.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갔을 때 저 처벌해야 국민한테 돼요. 속였지 않습니까? 네, 쳐서는 안 될 네. 기간에 국민까지 속여가면서 쳤던 그 골프 사적인 거 아닙니까? 처벌돼야 돼요. 그러면 그 차 네. 그동안의 그 구입비, 예. 렌트비 전체를 다 다 물어야 돼요.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생각을 하고 처벌할 걸 처벌하고 말 건 말. 그럼 뭐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뭐 가정집에서 뭐 또는 관제에서 네. 구입했다는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보좌진들이나 직원들이 아마 그렇겠죠, 아마도. 먹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진숙 위원장 네. 왜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샌드위치 값을 다 이쪽에 뭐 했던 것 같은데 그 계산을 누가 했는지 알았는지도 난 이재명 네. 지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도덕적 영역에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챙겨야 될 거를 못했다. 근데 그거를 갖고 재판의 영역에 넣어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건 좀 그게 정치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진 전체 사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같이 찍은 전체 사진. 네, 요건 그냥 전체 사진이고요. 요걸 딱 줄인 게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걸 보면 국민들한테 이거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의도로 하고 있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떤 법이라는 칼날, 그 법이 아니죠. 저렇게 쓴 법이 아닌데 그걸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생중계 이번에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또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생중계 하자, 또 법정 구속 무조건 해야 된다. 지난번에 영장 청구됐을 때 국회 통일이 됐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생방송을 하라는 것이 망신주기일 뿐 네. 아무런 논리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네. 또 구속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유죄를 선고하라고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유죄를 선고하라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재판을 빨리 하도록 TF를 만들겠다. 압박 넣는 TF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여권에 의한 네. 사법 관여 개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죠. 혹시 그런 것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판 지연 방지 TF? 그리고 재판을 받는 거는 예. 누구하고 걸립니까? 재판 빨리 받는 게 타인의 권리입니까? 피고인의 권리 아닙니까? 제가 뭐 그러게요. 잘못 빼왔습니까? 빨리 받아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절차에서 나오는 게 국민의 권리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 그걸 왜 딴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받아라고 합니까? 거의 행동들이 보면 그건 초등학생 수준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인식 수준이 됩니다. 안 되죠. 다 같이 법 공부한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번에 뭐 한동훈 대표가 위증교사 수사 자기가 시행령을 네. 우리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네. 자랑을 하고 체포 동의안도 자기가 네. 법무부 장관에 받아놨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여당의 구성원, 특히 여당의 대표로서 남을 처벌받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네. 전혀 품격에 덕성이 어울리지 않는 얘기 저는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시행령을 바꿔서 수사기관을 변경시켜서 했던 그런 부분들
위법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위법성이 있다면 법률에 반한 공소하게 된다면 공소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사진을 예. 좀 찾았다니까 다시 한번 예. 사진을 제작진이 저희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입니다. 이거예요. 예. 놀랍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충격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야 돼요. 그때 여행을 와, 해외 출장을 한 15명이 갔는데 저 중에 아마 10명이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예. 근데 중간에 4명을 잘라가지고 잘라서. 조작을 했는데 저 중간에 껴있는 분이 좀 아쉽죠. 그렇죠. 자기는 상관도 없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조작이에요. 이게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 뭐 이게 무슨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반해야 돼요. 저거 했던 게 법에 반하면 처벌되는 건데 만약에 저게 선거 과정에서 누가 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잖아요. 예. 딱 줄여가지고 무슨 아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놓고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또 그대로 판단을 하고 예. 아, 아마 누구나 저 사진의 조작의 당사자가 되면 저 사진 조작된 것입니다라고 예.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5천만 같은데. 국민 중에 저 사진 조작된 건데 저런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까라고 누구나 얘기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데 판사들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제가 법원 얘기는 사실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마땅하게 말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결론들을 납득 못하는 결론들을 내고 있을까요? 아마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걸로 예.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법부에서 사법부가 그동안에 좋은 판결들 박수 박는 많습니다. 판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최근만 해도 네. 뭐 방통위 그리고 뭐 지금 MBC 방문진 예. 등등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 무죄 영장 기각했던 기각시켜줬죠. 것들도 그렇고 다. 예. 훌륭한 법관들이 많은데 이번 재판부는 유독 네. 판결문을 보면은 편견이 가득했다. 음흠. 뭔가 이 사람은 내가 뭔가 유죄를 만들고 싶다라는 네. 이런 편견으로 나는 가득했다는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얘기만 이재명 악마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악마가 보수나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판결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적이. 그러게 뭐 증거 법리 설명하면 국민들이 좀 복잡해질 것 같고 네. 쉽게 하나를 설명하면 예.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네.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국토부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협박 협박 때문에 발언. 바꿔줬다. 이 얘기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이 발언하는 것은 그 국회 증감법으로 처벌받는 것 외에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면책특권이라고 예.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아. 선거법으로 처벌을 하죠. 근데 이유가 뭐냐? 예. 국감과 상관없는 발언이었고 허위임이 명백한 발언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인데 예.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그것 말고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초점이 됐던 계속 건입니다. 그것만 질문. 그 질문을 하는데 그게 답한 것이 국감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국토부가 공문을 20번 가까이를 보냈고 네. 계속 압박을 넣기 때문에 심적인 압박을 느꼈던 그 상황 이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게도 명백한 허위 조작이냐? 예. 표현의 부정화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가면서 면책특권을 부정하고 유죄 판결했거든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은 반드시 유죄를 그렇죠.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는 한 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의원님도 보는 거죠. 알다시피 판사가 그 단계별로 무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 아닙니까? 솔직한 예, 말로. 예. 이게 논리고 채택하고 이 증거는 배척하고 채택하고 또 이 논리가 맞고 뭐 이게 하면 그만인 건데 끝까지 통과해가지고 유죄를 준 거잖아요. 이래 통과해서 그런 의미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민주당이 탄핵 얘기는 좀 안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어젠가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 집회에서 장애 집회에서 특검법 거부하면 대통령이 회복 통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발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의 그 요구 수준을 조금씩 뒤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뽑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네.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건이라도 했는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한 번의 노력이라도 했던가? 어느 것 하나 찾을 수가 없이 온갖 범죄 의혹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속에 의한 지배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사실은 제1의 수권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절제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뒤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28일 날 본회의 때 이제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과가 될 거라는 것이 제 기대지만 예. 그러나 결정권은 국힘의원의 네. 국힘의원님 중에 8분. 양심이 살아계신 여덟 분이 명? 8분이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수도권 중심으로 국민의 여론에 민감한 분들 네. 이분들이 찬성표를 좀 던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또 비판도 좀 해주시고 항의 전화와 응원 전화를 좀 해주시고 또 민주당이 벌이는 천만인 서명 운동이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좀 서명을 해주셔서 경각심들을 많이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결국은 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재판 결과 또 28일 날 또 본회의 재표결 등등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대응이나 전략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한 게 좀 있습니까? 특히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재판에 대해서는 오늘 뭐 네. 당연히 무죄가 날이라고 굳게 네. 믿고 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는 그동안에 조금 당연히 무죄라고 믿고서 조금 더 적극적이 못했던 부분을 변호인들도 더 신경 써야겠지만 예. 또 당 차원에서도 더 적극 노력하고 결국은 바라볼 건 야당은 바라볼 대상이 국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심원처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리고 또 국민들이 그 감시의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게끔 만드는 것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1심과 달리 뭐 당연히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부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국민의 기대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분들일 걸로 일단 믿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그렇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